자, 안녕하십니까, 권혁재PD입니다. 오늘은 기아에서 새롭게 나온 2세대 니로 하이브리드를 지금 시승하고 있는데요. 본편은 저희가 다시 올려드릴 거고요. 오늘은 그냥 가볍게 맛보기로 어떤 것을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느냐, 일반적으로 시내 주행이 많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하이브리드를 더 선호하게 되죠. 이 막혔다 섰다 이런 반응에서는 그냥 생짜배기 내연기관보다는 회생제동이 있고 저속에서는 특히 모터가 개입을 하게 되는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연비가 훨씬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오늘은 아주 막히는 극한의 상황에서 과연 이 니로가 연비를 어느 정도 잘 뽑아줄 것인가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가 현재 지금 마포구 상암동인데요. 여기서 내부순환로에 올라타서 이 강북을 한 바퀴 삥 돈 다음에 동부간선로를 타고 강변북로로 이렇게 다시 한강을 따라서 쭉 와서 마포 상암까지 오는 42km의 코스를 주행을 할 거고요. 이제 곧 있으면은 여름이잖아요. 에어컨들 아마 다 켜고 주행을 하실 건데, 에어컨 온도를 21도에 오토로 맞춰 놓고요. 5시 25분이거든요. 퇴근 러시가 이제 막 시작됐을 건데, 여러가지 악조건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 니로의 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지금부터 저랑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하시죠. 2시간 조금 안 걸리지 않을까라고 살짝 예상은 해봅니다. 워낙에 카메라 세팅을 하는 동안에 오랫동안 에어컨을 켜놓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EV 모드에서 계속 전기 배터리를 사용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엔진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는 모습인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막히지 않고 있거든요. 이제 상암에서 막 출발을 했는데 조금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지금 다시 신호를 받아가지고 멈추니까 EV 모드로 이렇게 진입을 하게 됐죠. 계기판 쪽에 보면은 이 전기로 구동을 해서 주행을 하게 되면 여기에 EV라고 뜨게 되거든요. 지금은 그 EV 모습 자체가 많이 사라지는 게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보시면은 계속 배터리 쪽으로 전력을 충전을 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으시죠. 뭐 내일 자세한 말씀은 드릴 거지만은 이 전기 모터에서 엔진으로 구동이 되는 이 과정 자체가 진짜 더할 나위 없이 매끄럽습니다. 이거를 계기판을 안 보고 내가 엑셀레이터를 좀 지그시 밟아가지고 엔진의 회전수가 많이 올라서 왕 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되지 않는 이상은 모터에서 엔진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이질적인 느낌이 거의 없고, 거의 알아차리기 힘들다 싶을 정도로 그 움직임이 상당히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그래서 이런 저속에서 계속 엔진이 개입을 했다 꺼졌다 이런 환경이 되어서도 그렇게 운전자가 스트레스를 가질 것 같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뭐 아주 조금밖에 주행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충전이 빨리 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볼 수 있네요. 내부 순환로를 타려고 하는데 벌써부터 막히는 게, 어이구야, 오늘도 야근각 시계 잡히네요. 내부 순환로에 올라왔는데 여러분, 여기는 지옥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막히는 환경 속에서도 참 웃기게도 연비는 계속 쭉 올라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를 타면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진가를 발휘를 하는 거겠죠. 홍지문 터널에서 좀 내리막 쪽으로 와주니까 다시 EV 모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내리막길에서 EV 모드만 가지고 주행하니까 연비가 순식간에 13.8까지 올라가네요. 다시 언덕배기에서는 엔진에 힘을 쓰고요. 자, 이제 10km를 주행을 했는데요. 현재까지 연비는 13.3km/L 나오고요. 딱 주행한 지 30분 지났네요. 확실히 내리막길에서 EV 모드 상태에서 배터리가 계속 충전이 되는 상황이 하이브리드 차한테는 상당히 좋은 상황이네요. 시속 70km 내외에서 지금 엑셀링을 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도 배터리가 충분하다면 계속 EV 모드로서 주행을 해주네요. 그러니 연비가 좋아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은 계속 정속 주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일반적인 휘발유 차여도 상당히 연비 효율이 좋을 그런 상황이 되고 있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극악의 정체는 아니네요. 상당히 적당하게 이제 막히는 길과 안 막히는 길을 이렇게 좀 혼재해서 주행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현실적인 상황으로 비춰봤을 때는 이런 환경에서 주행하실 일들이 더 많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주행거리 20km가 됐습니다. 연비는 21.5km/리터. 주행시간은 한 40분 정도 주행했네요. 자, 이제 드디어 강변북로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강변북로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막히지 않네요. 1 minute later. 이제 본격적으로 막히기 시작하니까 또다시 연비가 오르기 시작하겠죠. 과연 얼마나 오를지,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될지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요. 음악이나 한번 들어볼까요? 카돈이 들어가면서 8개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음이 답답한 느낌이 없잖아 있어요. 약간 좀 단단하다기보다는 좀 무른 느낌이 있어요. 어쨌든 약간 오디오는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이제 주행거리가 30km를 지났고요. 주행한 지는 1시간이 얼추 돼 가는데 누적 연비 23.3km/리터 찍고 있네요. 사실 이때부터 조금씩 안 올라가고 있어요. 막히는 길이 조금씩 이제 또 길어지다 보니까 이 EV 모드와 이 엔진의 개입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연비는 22km 후반대에서 23km 초반대에서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목적지까지 한 12km 정도 남았고요. 정체는 아마 계속 지속될 것 같아요. 이 도착해서 이제 결과만 좀 공유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hour later. 자, 주차를 완료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결과가 나는지 확인해 볼게요. 일단은 추우니까 에어컨부터 끌게요. 에어컨을 켜는 상황 자체를 이 실험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추웠는데도 에어컨을 계속 켜고 왔거든요.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행 연비 몇 킬로 나왔느냐? 자, 보이시나요? 연비가 21.8km/리터가 나왔습니다. 이 강변북로에서도 길이 계속 막히다 보니까 엔진이 결국에는 계속 개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서 연비가 21.8km까지 줄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40km 정도 되는 거리를 거의 2시간 가까이 주행을 할 정도로 좀 도로 상황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20km가 넘는 연비를 보여준 거는 진짜 그야말로 하이브리드니까 가능하다. 실제로 이렇게 막히는 길만 오랫동안 주행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아까 전에 내부순환로처럼 이 막히는 길과 이제 조금 풀리는 길이 어느 정도 적절하게 섞여져 있으면은 연비가 그보다 조금 더 좋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2세대 니로 하이브리드에 대한 전체적인 시승평, 시승 느낌 자체는요, 이어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 자세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요, 구독하고 알림 설정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빨리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할게요.